이극간염병 대해서 간단한 키워드 설명하고 중요도 체크해 드릴게요. 백일입니다. 자, 백일에는 보르데텔라 백일의 균이고요. 균 이름이 좀 어렵죠. 보르데텔라 백일의 균. 보르데텔라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원인균이 중요하죠. 그리고 직접 만졌거나 그죠? 호흡기 전파 비말 간염 있다. 자, 백일의 중요한 거는 전고기가 있고 급성기가 있는데 급성기를 경액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고기, 경액이 회복기가 있다. 자, 백일의 증상 보시면 10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다가 2주 정도 아급성기가 있고 4주 이상 급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1, 2주 후에 회복되더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콧물부터 콧물 나고 눈물 나고 경황 기침하고 발작적인 기침이 있더라. 백일의 키워드는요. 발작적인 기침, 경련성 기침이죠. 기침이 가장 중요한데 코핑, 기침이거든요. 기침 양상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밑에 박스 보시면 독특한 기침에 백일간 경련성 기침이 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는 폐렴과 기관지. 워낙 기침을 많이 하면 폐에 염증이 많고 기관지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막 경역이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당황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 경역이가 있다. 처음에는 전국에는 콧물부터 시작하죠. 눈물, 콧물, 열도 나고, 그다음에 급성기에는 발작적인 기침이 있더라 라는 거죠. 회복기 때는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고요. DPT 예방 접종이랑 그다음에 진단 검사는 시크 테스트. 시크 테스트는 디프테리아 독소 검사 후 피부 반응 검사예요. 피부 반응 검사, 혈청 검사 아닙니다. 피부 반응 검사고요. 자, 백일의 키워드는 보르데텔라 백일의 균, 그다음에 경련성 기침을 하더라. 그다음에 경액일 때 급성기는 경액이랑 같은 음이더라. 그다음에 폐렴과 기관지 합병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크 테스트 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볼거리입니다. 볼거리도요. 원인균 멈프스 바이러스고요. 우리 이화선염이죠. 이화선염에서 생긴다. 자, 귀미쌤이에요. 그림 보시면 귀미쌤 보이시죠? 귀미쌤이 많이 생긴다. 자, 볼거리의 키워드는요. 우리 MMR 예방접종이죠. 미즈 바이러스, 멈프스 바이러스, 루벨라 바이러스 해가지고 MMR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자, 박스 보세요. 이하선이 붓기부터 시작하니까 이하선이 부으니까 어떨까요? 삼키는 음식이 굉장히 어렵다. 음식을 먹기가 어렵다. 삼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화곤란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멈프스 바이러스 있어서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가 있을 때에는 유동식하고 연식을 줍니다. 연식은 죽이고요. 유동식은 물만 있는 거예요. 거의 물로 되어 있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하선염 통증 관리 중요하다. 자, 증상 보시면 뭐 종창, 오한, 미열 있고 갑자기 생식선 간염, 고환 난소염 있죠. 자, 귀미선염이 생식기로 가요. 생식기로 간다는 게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이완이 잘 되는데 남자들은 고환염, 여자애들은 난소염이 걸리면 이게 성인이 돼서는 불임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멈프스가 중요하죠. 멈프스의 키워드는 불임입니다. 불임 가능성. 검사는 레몬 테스트를 한다. 자, 레몬 테스트. 자, 레몬을 찌끔찌끔하게 먹으면 이 귀하선염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레몬 테스트로 이하선염에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검사거든요. 레몬 테스트는 사실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간혹가다 책을 보면 레몬 테스트란 말이 나와서 선생님이 언급합니다. 레몬 테스트는 좀 시험에 내기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죠. 책에 레몬 테스트란 말을 언급을 안 한 책도 많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하선염은 볼거리다, 멈프스 바이러스다, MMR 예방접종의 하나의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죠. 예방접종으로. 기미쌤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게 많이 어렵더라. 그래서 연화곤란을 호소하고 그래서 연식과 유동식을 먹이고요. 많이 아파요.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 관리해주는 거. 그다음에 보존적 치료 보시면 수분 전해질 이용해줘라. 수분 전해질 맞춰줘라. 그래서 물 많이 마시는 것도 하나의 유행성 이하선염의 치료가 되겠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하선염도 격리해야 돼요. 격리하고요. 그다음에 사춘기 때 이완돼서 고환염과 난소염을 일으켜 불임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더라.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유행성 이하선염, 원인균 알아두시고, MMR 알아두시고, 합병증 알아두시고, 왜 이하선이 부으니까
식사 잘하는 어려움, 연식, 유동식. 그래서 많이 아프니까 통증 관리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유행성 이하스님은요. 풍진입니다. 루벨라 바이러스죠. 이것도 미즈스가 뭐였어요? 홍역이었죠. 홍역, 멈프스 바이러스, 이하선염, R은 루벨라입니다. 그래서 풍진이에요. 풍진. 풍진도 원인균 루벨라 바이러스 알아두시고요. 자, 비말, 지적, 공기 전파다. 자, 수직간염 뭐죠? 수직간염? 수직간염은 엄마로부터, 모체로부터 얻은 간염을 수직간염이라고 하죠. 풍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임신 초기 2개월에는 태반으로 간염이 됩니다. 그래서 임신 3개월 이내는 격리를 해야 돼요. 자, 기형아 발생을 예방을 위해서 그렇죠. 자, 풍진은 뭐가 있냐면, 임신하기 전에 MMR 풍진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인지 모르고 여자가 임신인지 모르고 풍진 예방 접종을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아이에게 간염이 되죠. 엄마가 풍진이 걸렸거나 아니면 엄마가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가 처음 한두 달은 임신을 처음 해보면 내가 임신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내가 임신을 준비하려고 풍진 예방 접종을 맞던지 아니면 풍진에 걸렸거나 그러면 어때요? 태반으로 아이에게 간염이 되죠.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진은 아이에게 기형아를 만들죠. 그래서 선천적 풍진 기형아는 난청, 백내장, 심장기형 3가지 꼭 암기해 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뭐 안창고, 허치슨 치아, 가성마비 했을 텐데 자, 가성마비는 어때요? 그거는 매독균하고 연결이 더 되기 때문에 제가 지웠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는 좀 삭제할게요. 루베라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선천적 풍진이 생기더라. 선천성 풍진은 백내장, 녹내장이니까 눈에도 영향을 끼치고 심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청력 손실까지 생기더라.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풍진 예방접종을 맞죠. 한 번 맞으면 평생 연구 면역을 갖거든요. 그래서 풍진 예방접종을 맞는다. 나중에 임신을 위한 목적이 있고 임신했을 때 풍진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기형아가 출생될 수 있어서 풍진을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풍진의 가장 큰 예방접종, 풍진의 키워드는요. 루베라 바이러스다. 그죠? 풍진은 MMR 예방접종으로 가능하다. 자, 임신했을 때 모르고 풍진의 예방접종을 안 맞은 상태에서 풍진에 이완됐을 때는 감마글로빈 투여하면 돼요. 감마글로빈 투여하고 예방접종 3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했다면 3개월 이내 임신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임신 초기 2개월 되면 태반으로 다 간염이 된다. 그래서 3개월 이내까지 격리해야 되고 풍진이 이완되면 기형아 출산율이 높다. 기형아는 선천적 풍진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것, 눈이, 귀, 눈, 그다음 심장까지 큰 사이드 이펙트가 크죠.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풍진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정도 키워드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소아마비입니다. 폴리오, 급성 회백수염인데 폴리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거든요. 폴리오는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에게 발생해서 뇌척추, 중추신경계죠. 중추신경계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신체적 마비, 소아마비가 걸리는 거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소아마비에 걸려요. 그 폴리오는. 그래서 원인균은 폴리오 바이러스다. 이것도 호흡기입니다. 호흡기계 분비물로 간염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폴리오는 중추신경계 운동을 담당하는 부분에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소아마비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상 보시면 식은땀 다 떠서 인후통이랑 마비 증세. 자, 증상에서는 마비 증세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마비 증세가 보인다. 왜? 중추신경의 역할을 담당하는 뇌와 척수의 급성으로 간염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치료는 일단 절대 안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보존적 치료하시면 돼요. 예방접종, 폴리오 예방접종 있죠. 예방접종은 사크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2, 4, 6개월에 맞으시면 돼요. 사크 백신. 그래서 여기는 폴리오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원인균보다는 폴리오는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영구적 마비를 일으키는 급성 간염병으로서
예방접종이 가능하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마비 증상이 있고 사크 백신이라는 백신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요. 뇌수막염이죠. 뇌수막염.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가 원인균이고요. 상기도 간염이에요. 자, 우리 호흡기는요. 위에 있는 걸 상기도 간염이고 우리 횡격막 아래에 있는 거를 횡격막 기준에서 위는 상기도 간염, 아래는 하기도 간염이죠. 하부기도 간염이거든요. 이제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증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경부강직입니다. 경부강직. 예방으로는 2, 4, 6개월, 12, 12개월에서 총 4차까지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고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뇌수막염 때문에 치료하려면 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뇌척수액 검사는 뇌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등 뒤에 보면 척수에 있잖아요. 척수에다가 바늘로 찔러서 척수에 찌릅니다. 그래서 척수액을 빼요. 자,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경부감정, 뇌척수액 검사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폐렴균이요. 폐렴은 폐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폐염증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 보면 페니실린은 항생제거든요. 항생제 치료하면 돼요. 항생제 치료하면 된다. 원인균은 폐렴균인데 스트레프토코커스 뉴모니아입니다. 자, 굳이 영어로 암기 안 하셔도 돼요. 폐렴균이고요. 자, 폐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세균성 바이러스와 세균성과 폐렴과 바이러스성 폐렴이죠. 자, 시험에 무슨 시험에 처음에 선생님 작년에 임용고시에 무슨 시험이 나왔었냐면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 폐렴을 설명해 놓고 바이러스 폐렴에 대한 기침 양상을 쓰시오. 그 뭐죠? 선생님 분비물인데 분비불이네요. 오타 좀 고쳐주세요. 분비물 없는. 그게 화농성 분비물이 있냐 없냐를 서술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폐렴의 기침 양상은 마른 기침이었는데 그러니까 화농성 분비물이 분비불 아니에요. 분비물이 없는 마른 기침이죠. 마른 기침을 한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때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할 때 기침 뭐죠? 마른 기침이에요. 우리가 기침하면서 다량의 객대염이 나오고 거기에서 화농, 농이 나오는 기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세균은 분비물이 아주 많죠. 그 다음에 화농성 기침이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공무원 시험을 보면 사람들이 잘 묻는단 말이에요. 바이러스는 뭔가 이렇게 분비물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다. 코로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균성 폐렴은 객담이나 가래가 많은데 다량이다. 그다음 화농성까지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폐렴은 예방접종 가능하죠? 4차까지 예방접종 하시면 돼요. 수막구균성 수막염입니다. 수막염은 뭐죠? 급성 중추신경염이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수막구균성 그냥 중추신경계 수막에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간염은 지금 호흡기 간염 쪽으로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신부전, 신장과 키드니까지 다 망가뜨리죠. 그리고 절대 안정하고 대증요법 항생제 치료이라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수막구균성 수막염은 사실 시험의 난이도가 좀 잘 안 나와서 조금 중요도를 좀 낮출게요. 특징이 가끔 잘 나와요. 특징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 질병 경고가 한번 걸리면 수막구균성 수막염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즘 최근에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서 수막구균성 수막염은 난이도가 조금,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한센병 볼게요. 한센병도 요즘에 시험 문제는 좀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오는 시험인데 그래도 봅시다. 한센병은 균은 나균입니다. 나균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남자들이 많이 걸려있고 이게 가장 특징적인 거는 뭐죠? 장기계 한센병은 이 균이 어떻게 되죠? 직접 전파돼요? 안 돼요? 직접 전파돼요. 상기도 간염이고 직접 전파가 됩니다. 점점 되죠. 뼈랑 막 근육들이 다 어떻게 죠? 물렁물렁해지고 썩는 거예요. 물렁물렁해지고 막 없어져요. 그래서 막 코 모양이 막 이상하다든지. 예전에 뭐라냐 문둥이병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근데 뭐 코에 있는 근육이 떨어져 나가서 코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다든지 뭐 얼굴이 좀 혐오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다 없어진다든지. 그래서 엉덩이가 동그래야 되는데 뭐 사각형이라든지 약간 사각형이보다는 이렇게 찌그러졌거나 막 근육성 질환으로 오죠. 한센병은 우리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그때 섬이었거든요. 전라남도 고흥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 타고 대학교 때 소록도 병원 방문하면서 배 타고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다 이제 도로가 이제 뚫렸어요. 이제 섬인데 육지랑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서 운전하고 소록도를 갈 수 있습니다. 자, 소록도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소록도 병원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그냥 8급 간호주 공무원이 그냥 됐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실질적으로 2명이 소록도 병원에서 3년 일하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 그죠? 지금 강주 남구 보건소 다 근무하고 있어요. 이게 뭐 특히 만지거나 직접 접촉에서 감염된다고 해도 워낙에 직접 접촉할 일은 거의 없고요. 거의 섬을 되게 예쁘게 놨어요. 이렇게 꽃도 많고 예쁘게 정원처럼 해놨다가 이 환자들한테 따로 관리를 하죠.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특수병동에 있죠. 한센병이고요. 나병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사투리 아니에요. 정말 문둥이병이었거든요. 예전에는 문둥이병이라고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최근에 시험 문제는 한센병은 잘 안 나오죠. 성홍열입니다. 성홍열 아주 중요해요. 성홍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베타 용혈성 연쇄성 극균이거든요. 균 이름을 쓰시오. 굉장히 시험 잘 나왔어요. 베타 용혈성 연쇄성 극균. 자, 성홍열보다 시험이 뭐가 잘 나오냐면 보면 밑에 볼게요. 네 번째 줄. 급성 사고체 신염하고 루마티스 열은 저희 성인 간호학에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특급 A급인데 요 시험 문제를 내면서 이 균의 이름이 뭐냐? 베타 용혈성 연쇄성 극균이다. 시험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 보면 상태 봅시다. 화농성 연쇄성 극균인데 이 화농성 연쇄성 극균이 뭐죠? 그 상태예요. 현재 그 원인균의 상태가 화농성 연쇄성 극균인데 화농성 연쇄성 극균이 베타가 있고 알파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화농성 연쇄성 극균 중에 베타 용혈성 연쇄성 극균에 의한 발열성 질환이다. 성형열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 원인균 중요하고요. 증상 보면 자, 두 번째 줄 딸기 모양의 혀, 고양이 혀라고 해요. 지금 성형열 그림 보이시나요? 발진도 몸 전체에 발진이 있죠. 근데 혓바닥에 저렇게 딸기처럼 이렇게 발진 생깁니다. 그게 성형열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우리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동에게 잘 생기고요. 이것도 비말 간염입니다. 비말 간염, 비말, 분비물 접촉, 비말은 디프테리아, 성홍열, 수두 다 비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홍열 특징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염증, 예방접종이 없죠. 예방접종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보면 성홍열의 또 특징적인 거는 딕 테스트는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피 뽑는 혈청 검사 아니고 피부로 반응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성홍열은 우리는 지금 다 호흡기 간염이죠. 호흡기 간염이고 자, 발열성 열을 다 일으키는 간염인데 특징적으로 발열이 나면서 대부분 다 그 발진이 생기죠. 발진. 근데 성홍열의 키워드는 원인균, 그다음에 딸기요. 그죠? 딸기와 고양이요. 그다음에 틱 테스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다 뭐 항생제 치료하고 안정하고 발열성 질환, 간염성 질환은 기본적으로 다 항생제 치료해야겠죠. 항생제 치료하고 뭐 격리하고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뭐 비말 간염이다, 분비물 간염이다 라고 했을 때는 다 격리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침으로 감염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분비물로 감염이 된다는 거잖아요. 접촉해서. 그러면 당연히 격리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자, 우리 여기 성형열은 발진은 이게 전신에 발진이 생기는데, 그중에서 전신 발진보다는 발진 생기는 질환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형열은 딸기요, 키워드 잡아주시고, 베타 용혈성 연쇄성 극균 잡아주세요. 틱 테스트도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떻게 잘 나오냐면 간염병과 그 검사 진단 검사 연결을 맞는 거라서 시험이 잘 나와요. 선생님이 따로 박스에다가 간염병 검사 정리해서 드릴 생각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정리하는 거 따로 이렇게 소단원 이렇게 중요 이렇게 하면 금방 더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진단하고 테스트 연결하는 거는 간호조무사 시험에도 최근에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죠. 딕 테스트, 쉐이크 테스트, 뭐 이런 거, 시크 테스트, 이거 잘 비교해서 연결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선생님 짧게 했어요. 자, 돌아갈게요. 백일의 균, 원인균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백일에는 독특한 기침을 한다. 경력성 기침을 한다. 이렇게 콜록콜록이 아니라 기침을 하면서 얘가 경기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특징적인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는 쉬크 테스트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보르테텔라 백일의 균이라고 쓰라고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균 이름을 예전에는 선생님 때 오래된 시험에는 보르데텔라라는 균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경액기가 있어서 발작성, 경락성 기침한다는 거, 유해성, 볼거리 중요합니다. 멈부스 바이러스 이건 MMR은 중요해요. MMR 여기서 키워드는 뭐죠? 난소염, 고환염까지 생긴다. 소아마비 뭐죠? 소아마비는 뇌랑 척추니까 중추신경계예요. 여러분 인체 구조 보면 이제 중추신경계냐 말초신경계냐 구분해서 우리 신경계를 배울 거거든요. 뇌하고 척수는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에서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소아 아이들한테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샤크 백신이죠. 백신이 있다는 거.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뭐다? 뇌수막염 예방접종이다. 가능하다. B형 헤모필러스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으로 가능하고, 그죠? 뇌척수액을 뽑아서 하는 검사다. 그죠?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인플루엔자는 사실 감기랑 같은 거거든요. 감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감기가 뇌수막염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뇌수막염 예방접종으로 하면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를 감염 예방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뇌척수액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폐렴은 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그 폐렴의 특징, 세균성 폐렴과 바이러스 폐렴은 나눠지는데 그때 기침의 양상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방접종 가능하죠. 폐렴도 4번 맞아야 돼요. 자, 예방접종은 또 예방접종 파트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수막구균성 수막염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 특징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왔다. 수막구균성 수막염은요. 메닌자이티스예요. 메닌자이티스 어디죠? 뇌예요. 뇌에 있는 수막에 간염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중추신경을 일으키죠. 그죠? 뇌에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부전 빠져서 혼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수막구균성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예측이 불가능해서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점. 키워드. 한센병은 뭐죠? 낙균이고 지금은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기도 간염이나 지적 접촉이 되고 따로 모아서 격리하는데 소록도는 섬에 가서 치료한다. 다세화학요법 치료한다는데 이 이름은 너무 어렵죠? 잘 나오지 않아요. 치료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센병은 항생제를 써도 그 병이 잘 안 낫기 때문에 다세화학요법은 여러 가지 독한 항생제를 다 갖다 쓰는 거죠. 그죠? 근데 한센병의 엄마는 아이를 9개월 되지 않는 아이는 엄마랑 같이 따로 양육을 할 수 없어요. 네. 엄마가 한센병이 걸려도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홍열 중요합니다. 성홍열은 거기다 A 3개 쳐주세요. 별 3개. 굉장히 중요하고 베타 용혈성 연산구균 너무 중요합니다. 균 이름 자체가 중요해요. 화농성 연산구균에서 베타 용혈성 연산구균이랑 알파 용혈성 연산구균은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출혈성 반점, 딸기 모양 혀, 전신 발진. 자, 딸기 모양 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예방접종이 없다는 거. 그죠? 예방접종이 없다는 거. 혀가 딸기여니까 음식이 발열성 질환에서 혀까지 발진 생긴 상태에서 식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식, 저염식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딕 테스트 있다. 자, 이 정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